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궁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40년 만에 최대 베팅, 과연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베팅인지, 어떠한 이 40년 만에 최대라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 6,900조 원에 달하는 이 잭팟이 터졌다는 건데, 과연 어떠한 베팅을 통해서 6,900조에 달하는 이 잭팟이 터질 것인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애플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있었죠? 이 애플카 관련해서 애플이 투자하는 이 저평가 바닥주가 무엇인지 탑2를 지금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까지 많이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40년 만에 최대 베팅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M&A, 우리가 이제 인수합병이죠. 이제 M&A 관련해서 6,900조 원에 달한다. 그래서 이 자금만 하더라도 지금 40년 만에 최대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20조 원에 달하는 M&A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늘 우리가 알다시피 인수합병이라든지 이 인수합병 M&A 똑같은 말이에요. M&A 이 기대는 이거는 정말로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뭡니까? 달콤한 단어고 달콤하니 달콤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M&A 진짜 글로벌 시장 6,900조 원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M&A가 또 어떠한 기업들이 M&A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고 관련된 종목을 샀을 때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또 이거 관련돼서 뉴스를 좀 찾다 보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1월 11일에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은 부품 업계, 애플카 공급망 진입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 이제 애플카가 출시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카 같은 경우도 이번 연내 이 공급망 관련해서 이 전장 부품 관련된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선정 마무리 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뭐라 나옵니까? 이게 중요하죠. 지금 이게 많이 소문이 안 났는데 지난달 방안에서 이미 업체를 미팅했다라고요. 업체 미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기업을 미팅했는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못했던 거지, 실제로 어쨌든 우리가 지난달 이미 방안을 했고 여기에 관해서 이번 연내에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저가에 주워 담았을 때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지금 보면은 애플은 연내 큰 틀에서 애플카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할 거다. 그 다음에 본격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애플은 또 뭐래요? 핵심 부품 분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국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러죠. 지금 아까 얘기했죠. 사실 M&A가 무조건적으로 인수합병만 생각한 분도 있는데 지분 투자도 하나의 M&A가 될 수도 있고, 지분 투자 이후에 점차점차 확실한 인수합병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일단 애플카가 참 문제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애플카 부품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인 애플카 스펙과 성능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플카가 어떠한 성능이고 어떠한 스펙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보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애플은 뭐라고요? 한국 전장업체 여러 곳을 몰색해서 애플카 공급 최종 라인업을 구상 중인 것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양산 경험이 있는 전장 부품 기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또 뭐라요? 애플은 국내 전장 부품 업체 한 곳에는 최근에 지분 투자를 제한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해당 업체 전장 부품 생산 능력을 기존 2배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제한을 받은 업체가 애플 제한을 받아들인지 파악되진 않았지만 뭐예요? 지금 이게 기정사실이라고 확인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주가가
폭등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 폭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찾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일부 부품사와는 한 차례 되면 미팅 이후 온라인 미팅 등으로 애플카 부품 논의를 이어가는 것을 알렸지만 이 구체적인 스펙이나 사양 관련 논의가 없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정보가 유출됐을 때 공급사 후보에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뭐 하고 있다? 자, 애플이 비밀리에 공급사를 선정하고 있고, 어쨌든 그 비밀리에 선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다. 기업을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이다. 실제로 지난달에 방한을 했고 투자 제한까지 했다. 했다라는 거를 이제 지분 투자,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 자, 애플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를 공급사로 선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과거에 어떤 얘기가 있냐고 하면은, 자, 일단 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자, 4년 후에 애플카 공개할 건데 뭐 한다? 검증된 아이폰 부품 공급망 접근 활용. 그러니까 아이폰 부품을 만들 때 이 뭐라 돼 있어요? 이미 애플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아이폰 부품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아이폰이 제작을 하면서 이미 검증됐던 기업들을 활용할 것이다. 활용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뭡니까? 보면은 아이폰처럼 애플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구조권은 애플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며, 애플은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폰 공급망을 적극 활용할 것. 왜? 완성차와 협력 업체, 이제 원래는 완성차와의 협력을 배제가 된 상황이니까, 최근에 이제 기아차라든지 현대차와 뭐 협력하네 뭐하네 했다가 이게 빠그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가 된다?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애플이 애플카에 대한 자동차 업체와 협력하는 대신에 자체 개발로 선회를 하게 되면서 뭐라고요? 미 실리콘밸리 현지 업계를 인용한 보도가 나왔고, 특히 최근 애플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에 견적 요청서를 발송했다. 그것이 어디다? 이제 이미 아이폰을 제작하면서 검증됐던 공급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힌트를 우리가 뭐라 봐야 되냐고 하면은, 여기서 1번 과거 아이폰을 만들면서 뭐 해야 된다? 이미 아이폰과 어떠한 연관 관계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야겠죠. 공급망이 이제 일단 인증이 돼야 되니까, 인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급망을 활용하려면요, 과거 아이폰을 만들면서 뭐 한다?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자, 두 번째 힌트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어제장인가 또 오늘 뉴스 나왔던 건데, 자, 애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 부품 제조사와 애플카 논의를 했었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되냐니까 이게 좀 과거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얘기인데 최근에 이게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애플이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사 산덴과 애플카 관련 논의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산덴이 뭐냐고 하면은, 자, 애플은 차량용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산덴과 비밀리에 회담을 실시했으며, 여기서 논의한 일환으로는 애플카 설계도까지 공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품 공급에 대한 이 잠재적 공급 거래를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때 밑에 뉴스가 짜였지만 뭐가 됐냐고 하면, 코로나 여파로 산텐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뭡니까? 이 과거에 애플카를 논의하기 위해 이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에어컨 부품 공급 관련해서 이 기업에 찾아갔었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덴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그 분석을 해보면 뭐 하는 기업입니까? 자, 자동차 장비 부문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압축기 및 자동차 열 교환기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합니다 라는 거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즉 차량용 에어컨, 그 다음에 차량용 압축기, 그 다음에 차량용 열 교환기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품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서 이 공급사가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서 오늘 종목을 2개 정도 찾아봤어요. 찾아봤고, 사실상 얘기를 드리면은,
너무나 얘네 비밀리에요. 비밀리에 되어 있고 그나마 바닥주에서 아직 제대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을 가지고서 찾고 찾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서 최대한 찾아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 적어도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두 종목은 둘 다 바닥에 있는 종목인 만큼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못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방 시세는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종목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솔루에타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종목은 이 솔루에타라는 종목이고, 솔루에타 같은 경우 아까 첫 번째 첫 번째 부합합니다. 뭐냐고 하면은, 자, 뭡니까? 자율주행차, 애플이 자율주행차 허가가 났는데, 자, 뭐다? 전자파 차폐 공급 솔루에타가 강세다. 자, 애플이 자율주행차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애플의 전자파 차단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솔루에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솔루에타는 전자파 차단 소재 개발 및 생산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의 전도성 블랙테이프, 전도성 쿠션 등의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이 솔루에타가 뭐한다? 이 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일단 뭐예요? 1번인 아이폰 공급망, 그 아이폰과 어떻게든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에 뭐가 된다? 해당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자, 이 솔루에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필터 사이언스를 합병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 필터 사이언스가 뭐냐고 하면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자, 필터 사이언스는 순행식 필터를 주력 생산하면서 MB 필터는 열가속성 고분자를 육용한 후 노즐로 압축 발생에 만드는 부직코 필터로 마스크를 비롯해 자동차, 가정용 공기청정기 다 필요 없고 자동차 에어컨 필터 등에 사용된다 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뭡니까? 과거 차량용 에어컨 필터 관련 기업을 흡수합병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열교환기는 사실 차량용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솔루에타가 뭐예요? 열교환기 전문기업 DTS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개발 기업인 DMC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는 좀 이제 어쨌든 이 열교환기 관련되어 있는 뭐다? 열교환기 전문기업 DTS를 편입하면서 이 열교환기 관련되어서도 부각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에 해당된다고요? 이 아이폰과 어떻게든 관련이 되어 있고, 산덴이라는 기업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산덴이라는 기업이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 관련된 기업이지만 에어컨 시스템, 압축기, 그 다음에 열교환기 이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세 가지, 압축기는 아니죠. 열교환기랑 에어컨 시스템이 두 가지와 함께 과거 아이폰과 연관이 있었던 기업이다 좀 아시면 되겠고, 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만 봐도 뭐 엄청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뭐 사실 차트가 당장의 상방으로 쏜다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2,5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바닥을 다지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모아간다고 하면은 한 2,500원, 3,000원 이 사이에서 모아갔을 때는 어쨌든 이 하방 투자 끝나는 자리 시세는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이제 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슈적인 부분으로서 과연 애플과 관련되는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더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과거에 산덴이랑 관해서 또 다른 이슈를 좀 확인해봤더니 이 부분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자, 2년 전 애플 관계자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와 접촉을 실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는데, 이때 뭐라고 해요? 자, 일본 자동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산덴을 찾아 협상을 진행했다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애플 부품 매니저라고 소개한 애플의 전기차를 소개하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플의 전기차를 만드는데 관련 부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아울러 뭐라 얘기했냐고 하면은 애플의 전기차와 에어컨 부품의 구성도를 보여줬다고 하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보면 뭐가 되냐고 하면은
에어컨 부품이 제일 중요시 되고 핵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번에 보여드릴 종목은 아이폰과 연관이 있으면서 에어컨 부품, 차량용 에어컨 부품으로도 엮일 만한 기업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기업이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 기업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화승 RNA. 최근에 이제 변경 상장되면서 화승 RNA라는 종목이 재상장됐는데 이 화승 RNA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뭐라 돼 있어요. 일단은 화승 RNA 전기차 부품 시장 공격 앞으로라고 하는데 얘가 뭐 하느냐 냉난방 시스템과 관련해 자동차용 고무 호스에 특화한 기술을 통해 전기차 확대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부품 연구 개발에 가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차 시대에는 냉난방 시스템과 같은 공조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추가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고 현재 기존 에어컨 라인을 이용한 냉난방을 많이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보다 많은 공조 부품을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냉난방 시스템을 전기차 배터리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화승 RNA가 전기차 부품 시장을 어디로 뛰어듭니까? 에어컨, 냉각수, 호수 특화 기술에 뛰어듭니다. 뛰어들게 되면서 이미 그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력 보유와 함께 이 화승 RNA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자 일단은 화승 RNA 첫 번째로 말했다시피 에어컨 이 차량용 에어컨이 부품 관련해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폰과 연관이 되는지 찾으면 되죠. 그래서 봤더니 과거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자 애플의 아이폰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대만 폭스콘이 뭐라고 해요? 전기차 3종을 공개했는데 이 폭스콘은 아이폰 최대 제조업체로 애플카 파트너스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폭스콘 관련해가지고 또한 지난 1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과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져 애플 자율주행차 진출 가능성 관련해 업계에 관심이 몰렸는데 이 화승 RNA 같은 경우는요 바이톤의 전기차 전용 에어컨 호스와 뭐한다? 쿨런트 호스를 공급을 시작으로 중국 전기차 부품의 시장에 진출한 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화승 RNA가 지금 이거 제가 뉴스를 제가 이거를 안 했는 화승 RNA가 이제 특징주로 검색을 해보면요 특징주 에어컨 알죠? 특징주 에어컨 맞나요? 애플 실제로 해서 과거에 뉴스도 뭐라고 나왔냐고 하면 이런 뉴스가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결과적으로 이제 폭스콘이라든지 바이톤이라든지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인증된 기업이란 거죠. 그래서 화승 RNA 애플카 생산 업체 기대감의 강세다. 과거에 뭐예요? 애플카 관련되는 모멘텀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애플카 공급망에 대한 애플카와 어떻게 했다? 공급망 관련해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 뭐 애플카라기보다는 애플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화승 RNA라는 종목까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화승 RNA도 차트 보면요 사실 최근에 변경 상장되면서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5,000원 아래에서 그냥 여유롭게 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 어차피 재상장 이후에 어차피 원래 자리로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분할 매수 좀 진행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애플카가 이제 공급사를 선정하는 이 과정에서 모멘텀이 한번 부여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